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제약의 단기 차입금 증가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2배 이상의 주식 수가 증가했습니다. 제약 관련해서 분석 요구가 있으셔서 이 부분도 분기 보고서에 나왔던 이제 재무 상태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4시쯤에 이제 나왔던 공시 내용인데요. 단기 차입금이 증가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자율 공시로 나왔는데요. 단기 차입 내역 관련되는 부분은 50억이 이제 차입이 되었다는 거고, 자기 자본은 이제 859억 대비해서는 5.82%, 기존에 금융기관 차입이 47억 정도였는데 이번 차입을 하면서 97억으로 일단 늘어났다는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차입 목적 자체는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이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들이니까 뭐 장기적으로 뭐 기업 가치를 늘리는 뭐 이런 어떤 자금 조달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금융기관 차입. 기업이 이제 돈을 조달하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거는 매출을 발생시켜 가지고 비용을 빼 가지고 이익이 되면 이걸 이제 누적시켜 가지고 차곡차곡 쌓이는 부분이죠. 요게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잡혀서 여기에서 이제 은행에 뭐 이렇게 회사 계정에 잡혀 있고 현금 자산이 늘어나면서 뭐 투자도 하고 이게 가장 판타스틱한 어떤 부분이고 대부분은 이러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방법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 이제 유상증자가 있죠. 이제 주주들한테 돈을 받고서 이제 주식을 내주는 정자 형태가 있는데 이제 기존 대주주나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추가로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차입을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대규모로 이제 조달할 때는 이제 채권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형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적정의 어떤 이제 부채를 일으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썩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또 기업의 어떤 발전사항들, 차트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왜 내 종목은 무거워졌을까. 그러니까 HLB 종목들, 그룹들이 유독 무거워진 것은 이런 어떤 이익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차입이라든지 유상증자, 뭐 채권 이런 걸로 조달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재무 구조는 이제 이런 상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돈을 많이 조달했는데도 뭔가 이상해 버리면 경영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진 않은 거죠. 보시게 되면 유동자산이 25기 말에 보시게 되면 599억에서 이번에 이제 유동자산이 3분기 말 대비해서 516억으로 이제 전분기, 그러니까 직전 분기 전년도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도 이제 그 97억에서 32억으로 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으면 굳이 뭐 차입을 안 해도 운영을 될 건데 현금량이 결과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은행 차입 관련되는 운영자금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유동자산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냐, 이걸 보통 이제 장부상에 볼 때는 유동부채, 이 앞에 유동이라는 말은 1년 이내에 이제 그 돈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유동자산이고 1년 이내에 뭔가 갚아야 되는 게 유동부채거든요. 그럼 유동부채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 말에 보면 유동부채 갚아야 될 것은 487억. 근데 이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516억이니까 100%는 넘죠. 보통 좋은 기업 같으면 200% 이상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채 관련되는 뭐 상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차입을 하는 뭐 정책을 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내 돈 대비해서 부채를 보면 주주들의 어떤 돈이라고 생각하는 자본 총계는 799억이죠.
근데 이제 갚아야 되는 어떤 부채는 한 530억이니까 한 뭐 60%니까 뭐 이렇게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의 어떤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들 때 회사가 막 돈을 잘 벌어서 뭐 그동안 했다기보다는 여기도 보면 발행 주식 수가 2019년도에 1380만 주대여서요. 지금 3000만 주대니까 주식 수가 일단 2배 이상 5년 동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배 이상 늘어났고, 그래서 똑같은 이제 실적이면 2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이게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권 자본에서 이제 총 발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9억 주 정도인데 현재까지 발행한 것은 한 3,700만 주대. 예, 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자체가 왜 유상증자 이걸로만 주식수가 변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전환사채, BW 이런 것들을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증자 감자 현황을 반드시 이제 분기보고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면 이제 신주의석권 행사, 이 전환권 행사, 이게 전환권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전환사채 같으면 전환권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BW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 행사. 그게 이제 행사 기간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꾸준히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주를 발행해서 말 그대로 신주를 발행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꾸준히 있고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유상증자,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이제 임직원들이 받는 스탁 옵션이죠. 요게 또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물량들이 꾸준히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올해도 보시게 되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환사채가 이제 아직 그 전환이 안 된 물량만 또 150만 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행 이슈 자체가 HLB는 그룹 전반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어떤 내년도의 어떤 확실한 어떤 그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기대감으로 반영을 전반적으로 안 하는 부분에서 이런 물량 관련되는 부담이 모든 계열사에 공통적으로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어떤 승인도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승인 이후에 정말 이런 이제 물량 부담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다는 이제 정말 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운영자금이라든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내년도에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채무 증권 발행 실적에도 보면 본래는 이제 시틀이었다가 이게 대아제약 쪽으로 뭐 이렇게 인수가 되었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메디포름 제약으로 갔다가 이걸 이제 HLB 제약으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미상환 관련되는 부분이 한 832억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모자금의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 이건 뭐 대부분 운영자금이고, 이게 운영자금이 많다는 말들은 회사에 이 돈이 남아있을 어떤 뭐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거고요. 기업 가치를 정대를 위해서는 사실 뭐 타법인 투자 그 지분 확보라든지 시설 자금 이런 쪽이 해야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이제 기업 가치 정대되거든요. 요때 이제 삼자 배정이라든지 2020년도에 있었던 것은 시설 자금,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있었던 시설 자금,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 자금의 그 조달한 것만 1117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지 않은 자금들이 조달이 되었고, 지금도 이 채권 관련되는 전환사채나 뭐 신주인수권 뭐 이런 부분들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서 계속 이제 시장에 뭐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차입금을 다시 또 조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박재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진양군 회장과 비슷하게 성향이 M&A 전문하는 이제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진양곤 회장도 이제 M&A 중심에 하니까 코드는 뭐 맞겠죠. 그래서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최대 주주는 이제 생명과학이고요. 생명과학이 보면 또 여러 곳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M&A에 대한 어떤 스킬 자체가 뭐 뛰어난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면서 자금 조달하면서 확장을 계속 이제 해왔던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탑업인 출자도 보시게 되면 베리스모 쪽에 또 한 35%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이제 이런 HLB 쪽에 이제 넘어올 때 이제 주가가 2021년도에 이제 뭐 그 나노코박스 이슈로 HLB 그룹주들이 급등할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작년도에도 이슈 있을 때 올라갔다가 지금도 이제 향후에는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생산 공장 관련되는 부분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연동하는 뭐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치는 5년에 비해서 주식수는 총수로 2배 이상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탄력도 자체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이슈가 있으면 동반하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도 함께 뭐 고려하시면서 내년도 이슈 이유를 통해서 재무적인 어떤 건전성도 뭐 개선이 될 수 있고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지속형 뭐 주사형이라든지 엘리커스 관련되는 부분 여기가 좀 뭐 핫한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예, 이런 부분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